싱글턴 패턴. 그래서 객체 생성과 관련된 패턴들을 지난 노트부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노트에서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는 것과 abstract factory 패턴 두 개를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패턴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종종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테크닉으로서 생성자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메소드를 정의해서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팩토리 패턴이라고도 얘기도 되고는 있어요. 근데 오늘 살펴볼 싱글턴 패턴은 객체를 생성하되 그 생성하는 개수를 제한하는 패턴을 싱글턴 패턴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싱글턴 패턴은 클래스의 객체를 몇 개? 한 개만 생성하는 거예요. 한 개만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오직 하나의 인스턴스만 가지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장을 해준 다음에 이 인스턴스에 대한 광역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왜 하나만 유지할까? 보통은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그 클래스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하기 위해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 클래스 객체를 하나만 생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개 생성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생성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제한하는 게 있고 의미적으로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의미적으로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언급이 되겠지만 여기서 보면 하나만 만들고 광역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패턴 실습에서 썼지? 챗룸, 옵서버 패턴에서 그 챗 서버를 제가 싱글턴 패턴으로 만들어가지고 썼었어요. 그런 것처럼 get 서버 해가지고 늘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치 C에서 전역 변수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쁘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싱글턴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얘가 뭐랑 비슷한 거다? 전역 변수랑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역 변수 사용의 문제는 그 변수가 여러 곳에서 사용될 수가 있고 제한 없이 사용되다 보니까 뭐가 어려워져요? 디버깅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사용하는 곳이 제한이 돼야 우리가 디버깅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변수가 어디서 쓰는지 잘 모르겠고 모든 함수에 다 쓰일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걸 추적해서 문제를 찾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조화 프로그램에서 이게 별로 구조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패턴, 이제 오직 하나만 해주는 패턴인데, 그러면 이 객체를 언제 생성하냐? 주로 필요한 시점이 돼서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구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되자마자 무조건 하나 생성해 놓고 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생성하지 않다가 필요한 시점이 돼서 뭐 프로그램이 돌아간 지 며칠 지나서 생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까지 필요가 없었으면.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서 생성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거죠. 효율성 측면에서. 그럼 싱글턴 패턴, 오직 하나만 생성하도록 어떻게 제한할 수가 있냐? 이거는 언어 따라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그 제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한 4-5개 막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이썬을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마다 이게 되게 특성이, 제한하는 방법이 특성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럼 우선 우리는 이제 자바 위주로 하니까 자바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자바에서는 객체 생성할 때 new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new는 생성자를 p 연산자로 취하게 돼요. 그러면 생성자를 퍼블릭한 생성자를 만들어 놓으면 객체의 생성을 제한할 수가 있을까요? 제한할 수가 없겠죠. 어디서든지 new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뭐 C부분도 약간 달라요.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퍼블릭하면 안 돼. 그리고 자바는 프로텍티드 해도 안 돼. 프로텍티드 해도 안 되고 프라이빗한 경우에만 객체 생성을 그 클래스 밖에서 못하게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 객체는 그 클래스 안에서 생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생성자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생성하는 별도 메소드, 생성하는 별도 메소드라기보다는 그 광역적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생성된 그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메소드를 제공해 주는데 이 메소드는 특정 객체의 소유가 아니라 이 클래스 객체 하나만 있으니까 이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로 get instance 같은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보통은 생성하겠지만 생성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생성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역적으로 유일하게 생성된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그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가 된다. 왜? 객체 메소드 되는 건 객체 생성해야 쓰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뭐라는 거냐면은 늦게 필요한 시점이 돼서 get instance라는 게 처음 호출됐을 때 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널로 초기화됐는데 널이면은 만들어주고 리턴해주고, 널이 아니면은 그냥 만들어 놓은 애를 리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를 리턴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 유니크한 요 싱글턴, 얘가 이제 그 유일 객체가 되는데 이 자체도 얘가 이 안에다가 유지해야 되겠죠. 그 객체 멤버 변수를. 그리고 걔는 또 특정한 객체 소유가 아니니까 당연히 스태틱한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를 만들고 요걸 하고, 그러니까 유일 객체를 유지하는 변수를 스태틱으로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그 유일 객체를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태틱 메소드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여기서 레이지하게 가장 처음 이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생성을 한다. 왜냐? 미리 생성해서 불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쓸데없는 예제인데 책에 있는 예제예요. 초콜릿 팩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초콜릿을 굽는 보일러가 있는데 저 보일러는 논리적으로 하나만 필요하다. 여러 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거에다가 생성자, 원래 있던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유일 객체 변수를 하나 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접근하는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를 싱글톤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생성자들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생성자도 여러 개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하나만 생성할 거니까.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하나의 생성자를 보통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변수, 요거. 그럼 끝이에요. 할 얘기 다 끝났네. 싱글톤, 할 얘기 없어. 다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떤 문제가 있냐. 싱글톤이면 하나의 객체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의 객체. 하나의 유일한 객체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장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으면 보장이 안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보장이 안 되냐?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는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비슷하게 실행이 되면 타임 슬라이스가 걸릴 거죠. 근데 걸리는 위치에 따라서 얘도 둘 다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들이 여러 개, 뭐 여러 개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 이상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그러면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도 얘를 유일하게 하나만 생성되게끔 보장하는 방법이 있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또 언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메소드 자체를 synchronized 하는 거예요. synchronized. 요 키워드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 메소드는 원자성을 보장하는 거죠. 제가 실행되는 한 다른 놈들이 저 메소드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 자기 타임 와도 내가 저걸 실행하려 그래도 내가 이전 애가 저 메소드 실행이 안 끝났으면 얘는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뭐가 많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즈 하기 위해. 싱크로나이즈 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운영체제에 다 배웠을 테니까 뭐 락킹하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쓰겠죠. 그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그럼 저거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를 어디였어? 용어가 어디였어? 아까 요렇게 하는 거를 lazy instantiation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필요한 시점이 돼서 하는 거. 그거를 lazy instantiation이라고. 여기 있구나. 요거의 반대말이 eager instantiation.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그 멀티트레드에 잘릴 수가 없어요. 요 초기화 해놓는 스태틱 멤버의 초기화는 이 클래스가 로드되는 동시에 그냥 생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되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뭐예요? 프로그램 초기부터 필요 없는데 만들어진다는 그 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단점이 있는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첫 번째, 여기다가 파이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파이널 키워드 넣을 수 있어요. 저 위에서는 아까서는 여기다 파이널 넣을 수가 없어요. 왜? 널로 초기화한 다음에 아주 나중에 가서 뉴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죠. 파이널이라는 건 고정시키는 거니까 초기화할 때 고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고정 안 하는 거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널을 넣을 수 있다. 파이널 넣으면은 이 변수가 다른 걸 가리키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뭐 다른 거 가리키기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파이널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또 장점은 여기는 프라이빗으로 했는데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느냐면은 퍼블릭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퍼블릭 파이널이면 우리가 상수할 때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뭐 인트 맥스 10 했죠. 그런 상수들은 그 gett를 제공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 파이널이니까 퍼블릭으로 가면 이 자체가 필요 없어요. 메소드를 제공해 주는 그 광역적으로 접근해 주는 요 get instance라는 메소드가 아예 필요 없을 수 있다.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니까 그냥 아예 getter를 없애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방법. 요거를 더블 체크 락킹이라는데 알아두시고요. 이 앞에 거는 메소드 자체를 락킹 시켜버렸죠. 메소드 자체를 통으로. 그건 이제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그 다중스레드 환경에서 동시 접근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변수들이 있다 그러면 그 변수들을 보통 볼라타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수식해 줍니다. 수식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저건 뭐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보통은 이제 다중 스레드가 될 수도 있고 다중 스레드 환경인데 보통은 우리가 데이터들, 프로그램 데이터들은 어디에 존재해요? 원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 어디에 존재해? 메모리에 존재하죠. 또 어디에 존재해? 메모리에 존재하나? CPU 캐시에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보통 CPU로 갖고 오고요. CPU로 갖고 올 때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캐시에 넣어놔요. 그리고 또 접근할 때 캐시에 있으면 다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캐시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레드 저 스레드도 자꾸 자기 거에 캐시에 갖다 놓고 쓰면은 얘가 쓰는 거 얘가 쓰는 게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죠. 원자성 보장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볼라타일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캐싱을 안 해. 무조건 항상 데이터를 접근할 때 어디서 갖고 오냐 하면은 메모리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CPU 캐시를 안 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 다중 스레드 환경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 같은 데 가서 특히 여러 가지 백엔드 프로그램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할 때는 이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라타일 키워 쓰고 걔만 쓴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는데 완전히 보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코드 부분만 그러니까 함수 전체가 아니라 일정한 코드의 일정한 부분만 또 싱크로나이즈 할 수 있어요. 그때 쓰는 법이 요거예요. 블럭을 정해놓고 프로그램 블럭을 정해놓고 그 앞에다가 싱크로나이즈하고 클래스 이름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클래스죠. 요거 잘못됐다. 제면 요게 초콜릿 보일러 클래스여야 되겠다. 요거 에러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볼라타일이라고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게는 널이 아닌 경우에만 이걸 하죠. 널이 아닌 경우에만 싱크로나이즈 하려고 해볼 거예요. 널인 경우에만. 네, 죄송합니다. 널인 경우에만. 이거는 널이든 널이 아니든 늘 get instance를 부를 때에는 싱크로나이즈 해버려. 그러니까 동시에 호출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번 생성되고 나서는 동시에 호출 내도 문제가 원래 없죠. 그렇죠? 똑같은 거 줄 테니까. 근데 얘는 이제 너무 큰 단위로 한 거고 얘는 좀 더 작은 단위로 싱크로나이즈 할 수 있다. 그게 기법이 요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보통 이렇게 접근하는 멤버 변수랑 그리고 그 일부 코드를 부분적으로 싱크로나이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복잡하죠. 그래서 더 심플한 방법은, 그래서 예전에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내부 클래스를 만들고 그 내부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싱글턴 객체를. 그리고 여기서는 그 내부 객체에서 생성된 애를 반환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럼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무조건 이거는 그 다중수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고 또 레이지하게 생성도 돼요. 왜냐하면 요거 호출했을 때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다중수레드 환경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뭐 얘는 그냥 요 하나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요소로만 쓰이는 내부 클래스죠.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만드는 클래스는 아니고 그 용도로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스태틱한 내부 클래스에 되겠고, 자바에서 스태틱한 내부 클래스라는 거는 외부 클래스와 독립적인 애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외부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하지 않는 그런 애죠. 그런 내부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애를 써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열거형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방법이 있습니다. 열거형. 이렇게 되면 얘는 싱글턴이 그냥 보정이 되는 거예요. 뭐 자바의 열거형은 여기서 원하는 프로그램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요게 요즘 많이 자바에서 싱글턴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왜? 간단하고 이게 레이지 거고요, 아마. 제일 먼저 필요할 때 그때 뭔가 로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수레드 환경에서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싱글턴을 만들 때, 자바의 싱글턴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싱글턴을 만드는데 부모를 상속받아서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요 애를 상속받는 애예요. 근데 얘를 싱글턴으로 만들었어요. 싱글턴을 만들었는데 이 부모는 뭘 갖고 있어요? 클론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클론을 만약에 이렇게 안 만들었다. 문제가 되게끔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싱글턴도. 뭘 갖게 돼요? 이거 안 했어. 부모는 클론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뭘 갖게 돼요? 클론을 갖게 돼요. 클론을 갖게 되면 자바에서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뉴를 이용해 가지고 생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뉴를 안 쓰고 뭐라는 방법이 있어요? 클론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싱글턴 단일 객체만, 유일한 객체만 생성되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얘를 부모로부터 어떤 클론을 제공하는 애를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얘를 싱글턴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클론을 못하게끔 막아주지 않으면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싱글턴 만들 때 클론을 주의해야 돼요. 또 다른 문제 뭐가 있냐?
클래스 로더와 관련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클래스가 두 번 로드 될 수도 있대요. 그렇게 되면 싱글턴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erializable 문제라는 거는 파일 처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파일에 저장했다 불러올 때, 이게 이제 싱글턴 객체를 여러 번 불러올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싱글턴 객체를 파일에 저장하고 나중에 불러올 때도 싱글턴이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입출력 IO를, 객체 관련된 입출력 IO를 제대로 안 만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바에는 이제 리플렉션 라이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으로 얘를 퍼블릭으로 만든 다음에 예외를 발생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프라이빗 하는데 그 생성을 하게 되면 예외를 발생하게끔. 근데 별로 이렇게 쓸모는 없을 것 같고요. 언제 쓸모 있냐면은 개발 과정에서 혹시 잘못해서 생성하는 것들이 있는지, 엉뚱하게 생성하는 것들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막아놓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놓는 게 그거를 찾아내는데 좀 편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특별히 그렇게 그 다음에 싱글턴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나? 상속할 수 있을까요? 아까는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아가지고 그 자식 클래스를 싱글턴 만들 때에는 뭘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클론을 주의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싱글턴 만들어 놨어. 근데 얘를 누가 상속받으려고 그래. 상속이 돼요? 자바는 안 됩니다. 왜? 싱글턴이라는 건 자바에서는 생성자가 뭐예요? 프라이빗이에요.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상속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식에서는 무조건 뭐가 호출돼요? 부모의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근데 부모의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호출할 수 있어 없어? 호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 싱글턴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그 경우에는 절대 문법적으로 상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갱 오브 4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서브 클래스 하는 얘기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거기는 약간 달라요. 프로텍트 해놓고 밑에서 하는 거예요. 밑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자바도 이제 거꾸로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바에서 여러 싱글턴 클래스에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특성을 클래스에 정의하고 얘를 앱스트랙트로 만든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이 늘 다 싱글턴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싱글턴 클래스는 여기도 있지만 상속해야 될 이유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설계적인 관점에서 좀 이상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싱글턴에 대한 반대 논리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광역 변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싱글턴 .get 인스턴스로 그 프로그램 내에 어떤 메소드에서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디버깅하고 뭐 이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 논리로 이제 제시되는 게 어떻게 하나만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있냐.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 모타로 싱글턴을 막아놓냐. 이러는 이제 주장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불편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테스트 과정에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턴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얘는 생성하면 늘 그 싱글턴 애만 돌려주는 거지. 그래서 테스트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 보는데 생성하게 되면 싱글턴을 막아놓은 순간 얘네들은 다 어떻게 돼? 똑같은 객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턴 적용의 예. 그래서 뭐 전략 패턴에서 전략은 보통 싱글턴으로 한다. Fly with wings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새가 여러 개라고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계속 뉴 해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얘를 싱글턴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밖에 생성이 안 되니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팩토리 메소드 패턴, SR 패턴도 보통 싱글턴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나만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게임 만들 때 게임 객체라든지 또 플레이어 객체라든지 플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게임 종류는 또 다르겠는데 다중 플레이어 게임이 아니면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하겠죠. 그러면 얘는 논리적으로도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보시면 얘는 싱글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개수를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이제 인테저 같은 경우에는 풀 개념이에요. 풀. 그래서 얘는 요 캐시 로우 값부터 캐시 하이 값까지는 미리 다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마이너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미리 인테저 값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테저 value of 1 이렇게 되면 얘는 이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객체를 줘요. 정수 1을 갖고 있는 인테저 객체를. 얘는 불리언은 딱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뭐만 있어? true, false 딱 두 개만 만들어 놓고 달랠 때 이 만들어 놓은 거를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true를 달라면 true를 주는 거고 false 달라면 false 객체를 줘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불리언 true와 불리언 false는 딱 하나씩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싱글턴은 아니죠. 얘는 딱 두 개. 얘는 몇 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싱글턴의 확장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있대요. 싱글토나이티스. 너무 싱글턴을 즐겨 쓰는 사람들. 그래서 싱글턴은 무조건 싱글턴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왜? 광역변수처럼 쓰니까 편하니까. 근데 너무 많이 만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인라인 싱글턴 그 위치에다가 그 기능을 넣어오는 거죠. 싱글턴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이 싱글턴도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내가 잘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남용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된 거는 생성되는 객체의 개수를 제한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싱글턴 패턴을 쓴다. 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같은 객체를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생성하고 있다. 객체들이 상태를 보통 공유하고 있다. 성능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또 싱글턴 패턴을 고려해가지고 이 효율성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상태 패턴 안 배웠는데 이제 상태 패턴을 배우면 그때는 이 싱글턴 쓰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뭐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하나 소개할게요. C++에서는 싱글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비슷하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랑 자바에서 했던 거랑. 근데 다르게 얘는 뭐라냐면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반환하더라고요. 지역 변수예요. 싱글턴 인스턴스라는 게 지역 변수예요. 그리고 동적으로 생성하는 것도 아니죠, 얘네들은. 근데 스태틱하게 되면 getInst라는 메소드의 지역 변수인데 스태틱한 지역 변수가 돼요. 그래서 늘 걔만 반환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될 거예요. C++에서는 저거를 많이 쓴다. 여러 가지 예제도 나오는데 얘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들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막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게 이건가? 아니다. 얘가 이제 비슷한 거죠. 우리가 봤던 거랑. 그래서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init를 부르면은 에러 주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getInstance가 만들어 가지고 요때 처음 lazy evaluation 하는 거죠. 생성하고 리턴하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또 이렇게 얘를 데코레이터라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하나만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되긴 되는 것 같고 얘는 비슷하게 홀더라는 걸 쓰더라고요. 홀더라는 걸 쓰고 여기에 기능을 다 넣어요. 그리고 이 바깥에는 생성하는 걸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한 두 개 더 있더라고요. 봐도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요 우리 거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면 제가 V1부터 V6까지 6개 버전을 올려놨어요. 자바.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이 기본적인 우리가 처음 봤던 거예요. 얘는 lazy instantiation 하는 건데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버전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V2는 이제 이거 인스테이션 하는 방법, 미리 생성해서 하는 방법. V3는 이제 내부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도 다중사용에 문제가 없고요. V4는 이제 열거형 쓴 버전이고요. V5는 이제 클론 문제를 이제 보여주는 예제예요. 얘는 클론이 있는데 요 밑에 거가 주석이 안 들어있으면 싱글턴 V5도 뭘 가지게 돼요? 클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6은 이제 이를 약간 이제 볼러텔하고 요 싱크라이징에서 더블 락킹한 예제인데 싱글턴 킬러 테스트를 먼저 잠깐 보면 클론 테스트 하여튼 이 121 출때니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클론이 성공적으로 클론이 되는 거예요. 싱글턴으로 만들어 놨는데 V5는 부모가 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클론을 물려받게 되죠. 얘가 직접적으로 만약에 싱글턴 V5가 parent with 클론이 아니라 이게 없어요. 그럼 문제 돼요? 그럼 얘의 부모는 뭐예요? V5의 부모는 오브젝트죠.
근데 오브젝트의 클론은 뭐예요? 접근 권한이 프로텍티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면 밖에서 클론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부모는 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클론을 못하게끔 막아놓지 않으면 클론을 갖고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클론을 충분히 클론 통해서 우리가 하나만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바에는 그 리플렉션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래서 걔를 쓰면은 생성자가 프라이빗이어도 언제든지 리플렉션 이용해가지고 우회할 수 있어요. 우회해가지고 여기처럼 컨스트럭터를 갖고 와가지고 억세서블을 true로 프라이빗인데도 true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V1은 뭐에도 문제가 되냐면은 멀티스레드 환경에도 문제되지만 어떤 거에도 문제돼요? 리플렉션 라이브러리에 의해서도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싱글턴 자체가. 하지만 얘는 안 돼. 얘는 리플렉션 이용해서도 여기다가 객체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열거형의 어떤 상수를 런타임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리플렉션을 써도 없다. 그 얘기가 이제 요 예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자바에서는 싱글턴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소가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멀티 스레드한 건데 잠깐만. V1 써서 V1을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세 개나 생성됐네. 스레드를 10개를 돌렸거든요. 10개를 돌리고 V1에서 싱글턴을 생성하게끔 만들었는데 get instance 호출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출력되는 거 보면 주소가 지금 세 종류가 나와 있죠. 그 얘기는 지금 3개가 생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어디 있어? V6 같이 우리가 더블 락킹한 걸로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 주소가 하나만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만 맞지?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스레이드 환경들도 여러분들이 이 열거형은 테스트하는 방법이 좀 없어. 주소를 찍어보기가 힘드니까 찍어볼 수 없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프린트 투스링 하면 주소가 찍혀요. 이렇게. 그러면 객체가 여러 개 만들어졌는지 하나가 만들었는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를 10개를 동시에 돌려보면 이 스레드가 스타트 했다고 해서 바로 시작돼 가지고 끝나진 않죠. 스타트 됐는데 그때 자기 타임이 받으면 전체가 다 실행되고 끝날 수도 있고 일부만 실행되고 다시 타임 슬라이스에서 다른 스레드가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간단하게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